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7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끔은 이뇨한 씨도 올바른 말을 한다. 이준석은 도덕과 버르장머리가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 이겁니다. 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자,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국정원장이 경질됐습니다.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1차장과 2차장이 동시에 경질됐습니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와대실에 들어가자마자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1차장과 2차장도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가정보원의 인사 문제가 외부로 불거져 나온 것,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래도 국정원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국정원장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장의 후임이 지금 대충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문제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전산망이 마비되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말을 자꾸 그때마다 바꿔요. 원인이 뭐다, 이걸 자꾸 바꿉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행정망 마비는 라우터, 포트 불량 탓이다 라고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요 직전에 소프트웨어 탓이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기계 장비 이상이 있다라고 말을 또 바꿨다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말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발표했던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L4 장비가 아니라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면 즉각적으로 솔루션이 작용해서 어디가 원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이거 라우터 포트 불량의 원인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정부는 또 라우터 불량이 생기더라도 이중화 장비가 있었는데 이중화 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일부 묘들에만 이상이 생겨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라도 잘못됐다면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했었어야 했다. 정부 해명은 적절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노후 장비에 대해 포트 불량 여부를 전수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왜 불량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대표적인 시스템 전문가의 견해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시스템 전문가이십니다. 제목은 정부의 라우터 포트 장애 발표에 대한 모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라우터의 장애 발생에 의한 전산망 다운은 설득력이 없다. 단순한 라우터 포트 장애로 사용자 전 인원의 로그인 인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은 라우터가 연결된 메인 통신 선로의 장애거나 아예 라우터 자체 메인 시스템의 장애라고 하면 맞는 얘기다. 이것은 해킹에 의한 라우터가 다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해커는 자신이 라우터를 차단시키면 통신 자체가 차단되므로 스스로 정보 탈취, 조작, 변경 등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킹 작업을 완수한 후에 최종적으로 라우터를 차단시킬 수는 있지만 통상 해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부 발표대로 해킹 흔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라우터 자체를 다운시켰다는 건 정부가 해커의 해킹 사실을 모르거나 해킹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아니라고 은폐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 해커는 일반적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OS 쪽을 해킹하게 된다. 라우터의 장내 발견에 통상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없다. 수분 혹은 수십 분, 1시간 이내에 발견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해커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전산 전문가가 아니고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라 기자입니다. 기자의 감각이라고 그럴까요? 기자의 촉이라고 그럴까? 최근에 이렇게 자주 발생되는 정부 전산망의 그 장애는 내년도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이 나기 전에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진 전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 선행 현상이라도 불리기도 하는 지진 전조 현상은 지진이 발생되기 전에 진원지 근방 자연에서 발생되는 특이한 증상이다. 개나 고양이가 지진 직전에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하는 행동은 전조 현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발생한 지진 파동을 감지하는 것이며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지진을 감지할 수 있어 행동이 한 발 빠를 뿐이다. 지하수의 수온, 수위, 그리고 라돈 함유 등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단층에 있던 가스가 갑자기 새어나면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즉 우물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진이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섬광, 지진, 섬광, 빛이 번쩍거린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전부터 진원지 근방에 밤마다 푸른 빛이 일렁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끔씩 그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관심을 끄기도 한다. 이 지진광은 실존하는 현상으로 확인된다. 전체 지진의 불과 0.5%만 이런 빛을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유문암, 화강암 등 석양이 많은 압류된 종류의 돌이 지진 힘을 받아 마찰하거나 압력을 받으면 대전하게 되고 이렇게 모인 전하를 방출하면서 전기적인 푸스만 빛을 내게 된다. 1917년 11월 미국 매사추세츠, 65년, 67년 일본의 나가노 지진, 2007년 8월 페루의 피스코 지역 부근에 빛이 관측되었다. 2009년 4월 이탈리아, 2008년 5월 10일 중국의 스촨성, 2021년 9월 7일 멕시코, 2024년 9월 9일 모로코에서 이런 그 섬광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2023년 9월 9일 모로코 지진 발생 전에 섬광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섬광입니다. 모로코 강진, 그날 번쩍인 의문의 푸른빛, 지진 전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크게 보여드립니다. 아마 번쩍번쩍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죠? 이게 모로코 지진이 나기 전에 그 지진광, 섬광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겁니다. 자, 저 보이네요. 보이시죠? 그 다음 여러분 성수대교 아시죠? 성수대교는 그 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께 그때 영상을 증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서울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 사업소 측은 상판 이음새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청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청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쾅하면서 차가 막 이렇게 요동을 좌우로 치더라고요. 그걸 감았는데 예,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정부 전산망이 5차례나 마비되고 왜 마비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그러한 사태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선거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전조현상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제가 지금 오늘 매일 아침에 배달되는 조중동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글쎄요, 이 조중동이 맞는 곳인지 아니면 이상로 기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자란 달려가는 자동차 앞에 싱크홀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막아야 하는 것, 그것이 기자가 해야 할 업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중동은 전혀 믿을 만한 언론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전조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선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관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터뷰입니다. 나를 탄핵해도 제2의 이동관 나온다. 잦은 사퇴는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인터뷰입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공용 타민영 체제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됐을 때부터 이동관 씨를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씨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은 커피집에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어떤 나라든 공영방송이 공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NHK, 영국의 BBC 다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공영방송을 두자는 얘기인데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이상로 기자. 난 당신 모든 거 다 동의하는데 공영방송을 전부 다 없애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한 개 정도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저는 방송 출신이고요. 그 공영방송에서 우파 노동자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은 필요 없습니다. 공영방송 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기에 다 좌파들이 다 모입니다. 그게 다시 근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이 집권을 잡으면 문재인 방송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윤석열 방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KBS가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올바른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장이 바뀌었지만 KBS는 여전히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부정선거를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방송에서 윤석열 방송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공영방송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폐지론자입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요즘 그 한동훈 장관이
대한 한비 어천가를 부르는 매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부인을 또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인 진은정 씨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석했다. 한동훈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또 며칠 전에 한동훈의 운수 풀이까지 해줘서 여복도 많고 돈복도 많고 윤석열보다 더 운세가 좋다 이런 걸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한비어천가를 우렁차게 부르는데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는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주말밤 만나서 밥 먹고 함께 차 타고 갔다. 한동훈과 이정재는 무슨 사이인가? 사진 밑에 설명을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두 인물이 서울 모초에서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목격담을 통해 알려졌다. 두 사람은 현대고 동문이라고 한다. 예.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칼럼이 실렸어요. 동아일보의 정용관 논설실장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동훈 등판은 혁신이 아니다. 한동훈의 단편적 언행뿐이다. 정치 함량이다. 판단은 일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주요한 부분을 제가 커다란 글자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동아일보 정용관 씨 칼럼의 주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긍정 30에서 35, 부정 55에서 60%로 거의 굳어진 형국이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져온 이 흐름이 몇 달 만에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선, 지방선거 이어 내년 총선까지 또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으로 가야 하는가?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리더십은 달라져야 한다. 이를 구현할 엄청난 비책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길이다.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을 풀고 자유권을 줘 차기 대권 주자들을 다 같이 뛰게 해야 한다. 윤석열 당이 아닌 미래 대권 주자들이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가축을 벌이는 오픈 정당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한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등 내각 인사뿐만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다른 대권 주자도 다 뛸 수 있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용관 씨의 칼럼에 대해서 무당이다. 이 사람 또한 역시 무당이다라는 겁니다. 포용하라. 유승민이 포용하고 다 끌어안아라. 대통령 지지율이 30%밖에 안 된다. 포용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유승민이 안철수 포용한다고 해서 지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15 부정적으로 수사하라. 문재인 수사하라. 라고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하게 한동훈이만 앞장 세우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 죄를 범한 중죄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우리 국민이 집행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했어요. 국민이 원하는 짓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동훈이 출마하면 나도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희재 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 한동훈 지역구에 나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강신업 씨도요. 나 이준석이 출마하면 그쪽에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의 김치현 기자가 어젯밤에 올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뇨한 이준석 도덕 버르장 머리가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충남 태안군 홍익대 말리포 해양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한국이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이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이준석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한국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던 중 한국 예의 문화를 거론하며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성을 배운다는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인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 현장을 찾았을 당시 이 전 대표가 행사 내내 자신을 향해 영어로 응대한 데 대한 서운함을 표하며 이처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인유한 씨가 가끔은 올바른 말을 해요. 이준석 도덕과 버르장머리 없다. 근데 그걸 인지 알았어요? 이준석이 도덕, 버르장머리 없다는 걸 인지 알았나요?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의 부모에 대한 거론은 제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이준석과 제 아들은 중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이준석의 부모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같은 학부형 출신으로서 당신이 이준석을 말려라 라고 하는 방송을 여러분 제가 키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은 가정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준석의 부모는 이준석을 따끔하게 야단쳐야 합니다. 이준석의 잘못은 이준석의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출마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해서 떨어뜨리겠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이런 것과 관련해요. 강신업 변호사가 계속해서 고소를 해왔습니다. 자,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동안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 집회를 합니다. 과천 중앙선거위 앞 정문 앞에서 하는데요. 노태악 사퇴 촉구 대집회를 합니다. 노태악을 사퇴시키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4.15 부정선거 조기 차단을 위한 노태악 사퇴 촉구 대집회를 강신업 변호사가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강신업 변호사의 박수를 보내고 저는 오늘 가서 강신업 변호사는 좀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았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신업 변호사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민경우 의원과 함께 우리 당으로 와라 라고 하는 제안을 이미 오래전에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신업 변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부정선거 관련 집회, 또 다른 집회입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부정선거 수사하라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엑스포가 열립니다.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9일 토요일부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용산 시티 미션 센터라는 곳에서 부정선거 증거 전시회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배2 출비 개봉 행사를 합니다. 토크 콘서트와 연주회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아마 내일인가 모레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파리에서 내려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엑스포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엑스포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 엑스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부정선거 엑스포까지 열립니까? 참 얼마 안 있다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 1000명이 모여서 머리를 깎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삭발식도 열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눈을 질끈 감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눈을 감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측입니다. 근데 조중동은 그런 예측 안 해요. 글쎄요. 조중동에 맞는지 이상문 기자가 맞는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요. 저는 이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집회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시청에서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